예, 운전자가 운전대와 가속 발판에서 손과 발을 떼고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며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2020년쯤에는 이 상상만 하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이 될 예정이라고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조작 없이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상황과 함께 내일 개막하는 서울 모터쇼의 관전 포인트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호기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방금 저희 기자가 서울 모터쇼 장소에서 좀 전해드렸는데 어떤 차들이 나와 있는지 자동차 전문가시니까 한번 방문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겠죠. 예, 요즘 슈퍼카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예. 슈퍼카들 특징 어떤 게 좀 대세입니까? 전기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제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이제 그동안 많이 개발됐었고 예, 요즘에는 이제 구글 등을 이유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또 이제 그걸 포함한 이제 지능형 자동차 지능형 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들이 참 좀 익숙하지는 않은 근데 무슨 차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무인차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자율주행 차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무인차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예. 사람이 타지 않은 차입니다. 아예 타지 않는 군용으로 원래 개발이 네. 됐었고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탄 상태에서 특히 예.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는 개념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안에는 내부적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운전자가 타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만약 위급 상황에서 5초에서 10초 내에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개발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요것하고 이제 완전히 관심을 딴 데 두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딴 일을 해도 되는 시스템을 정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부를 수가 있고요. 운전을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건 좀 다른 용어가 개발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용어가 개발되지 않아서 좀 혼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 중간에 같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 한 광고도 보니까요. 이렇게 눈도 가리고 손도 이렇게 했는데 앞에 차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 거리를 둬서 자동으로 멈추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지금 국내 통틀어서 자율주행 기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시연한 거, 데모하는 걸 보셨을 텐데 기술적으로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도 이미 데모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일반인들이 좀 그게 헷갈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데모를 하는 것과 이제 그것이 상품화되는 것, 또 그리고 일반화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데모를 할 때는 제한된 조건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상품화되려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야 되겠고요. 그 처음에 상품화됐을 때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사기 좀 비싼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격을 줄이는 문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자동 주차 같은 건 되는 거죠? 예, 자동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차로 유지 시스템이라든지 긴급 시에 이제 자동 제동 이런 것들은 이미 구현이 됐고 상품화됐습니다. 속도 유지는 예전에 나왔던 방식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진보한 상황이고요. 속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고 차를 유지하는 시스템까지 이제 상품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원래 이런 시스템들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이제 능동 안전 시스템 이렇게 불러서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개발해 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게 자동차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걸 다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니고 그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요소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좀 구별해서 봐야지 혼란이 없고 그런 기능까지 다 자율주행이라 부르면 어디까지가 자율주행이고 도대체 언제 상용화 된다는 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이것들을 서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이 언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는지 한 10여 년 됐다고 그래요. 얼마 긴 세월은 아닌데 저희들은 좀 후발 주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기술 또 우리나라 기술 어느 정도 격차가 나 있는 겁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해외 기술하고요? 이게 국내에서 이제 언론에 공개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자동차 회사나 전자 부품 회사들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뿐만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미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외국의 선진 자동차 업체들도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었는데 이 상품화 시점까지 좀 멀다고 판단해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구글이나 애플처럼 IT 업체들은 그게 아니고 시장을 선점하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개발된 이력은 굉장히 좀 오래됐고
하지만 아무래도 선진국과 우리 사이에는 약간의 갭은 예. 격차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4단계 정도 된다 하면 예. 저희들은 어느 단계 좀 되는 거예요? 요소 기술을 위주로 생각해 보면 좀 격차가 많이 나고요. 예. 자동차 시스템 자체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기술이 현재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술들은 자동차가 언제든지 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외국의 그 부품을 사서 차를 만들 수 있기 예. 때문에 그 갭은 언제든지 줄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가, 국내 기업이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갭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이 센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는 건가요? 근시일 내에 양산될 차들에 대해서는 센싱 기술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인식과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동차가 자율로 달리기 위해서는 달리고 있는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 됩니다. 전방에 차로가 어떻고 장애물이 어떻고 내 위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눈 역할뿐만 아니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일단 급한데 그렇게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자기 혼자만 자율인 시스템을 이제 가정한 겁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 대만 자율주행인 게 아니고 도로상에 있는 모든 차가 다 자율주행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와 차 사이 또는 차와 인프라스트럭처 또 기반 시설 간의 통신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다니는 도로에 대한 정밀한 지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시일 내에는 인식과 판단이지만 멀리 봐서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사회 제도에 대한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가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저희들이 이제 영화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007 영화 같은데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 보면서 재밌어 하는데 과연 이제 일반 시청자들도 이 차량을 가지고 이제 직접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얼마나 잘 빨리 판단해서 제어를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데모는 일반 운전자들보다 훨씬 더 잘 운전합니다. 인간보다 더 낫다. 잘합니다. 반응 속도라든지 인지 능력 이런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 제한된 범위를 벗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할 구간에 대한 지도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구역에 가면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또 비가 온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카메라를 쓴다든지 레이저 레이더를 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비가 오면은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이나 다른 업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이제 시연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가 비가 잘 안 옵니다. 맑은 날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이 언제든지 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이 비가 자주 오고 또 사계절의 변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모든 상황에서 다 작동하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갈 길이 아직까지는 좀 먼 것 같은데요. 자동차 타는 분들에게는 또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고 급제동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이 구현이 된다면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운전자들의 운전 그 성능이 정상적인 주행일 때만 보통 운전했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라든지 이상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런 상황들 다 입력을 받아놓고 미리 연습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자율주행차가 상용이 된다면 일반 자동차만큼 속도를 낼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언론에서 데모를 하고 그러면 저거 당장 몇 년 뒤에 내가 도로에서 보고 내가 다음엔 저 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 말씀드리는데 개발과 상품화와 일상화는 다르다. 개발을 해서 지금 데모를 했지만 그걸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상품화가 한번 됐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일상화되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화될 때까지는 10년, 20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구 개발은 지금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기술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핵심 기술을 선점하려고 덤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경쟁을 못해서 그 핵심 기술을 놓치게 된다면 지재권 등의 문제로 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단순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 것이 우리의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자동차 산업이 우리의 먹거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것이 미래에 이런 차가 올 것이고 그에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보면서도 좀 차분한 네. 그런 태도,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맞습니다.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 실제 그 자율주행 차량 타보셨어요? 예, 뭐 타본 적이 느낌이 있습니다. 어때요? 일단 불안합니다. 자기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예. 예. 아직은 불안한 예, 겁니다. 아직은 불안한가요? 불안합니다. 예, 예. 이게 자동차를 연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제동장치 하나만 만들어도 예. 그걸 만들어서 예. 시험하는 데만 예. 3년, 5년 이렇게 걸립니다. 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해서 정말 문제가 없나 확보하지 않으면 상용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목숨을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용화 기간에 이제 뭐 완성차 업체나 뭐 구글이나 뭐 다른 업체들도 뭐 언제 만들어낼 것인가 뭐 경쟁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뭐 5년 내에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뭐 2030년, 40년 그때 당시 뭐 완전 상용화 될 거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교수님은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 확실한 거는 예. 10년 내에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다 자율차 샘플, 시제품을 내놓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상품만은 아니고 일상화는 상품화는 맞지만 예, 일상화는 예. 아닐 거다.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차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점은 10년, 20년쯤 뒤. 그러니까 제 세대는 아닌 것 같고 제 느낌에는 저희 자녀 세대 정도 되면은 자율차를 살까 한번 일상적으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가격. 예, 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자 이제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비쌀까 예.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예, 어떻게- 많이 비쌀 겁니다. 이 구글차 같은 경우에 거기에 예. 달려있는 센서가 예. 차 가격을 훨씬 넘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구글이 상용화한다고 했을 때 예. 저 차를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예, 예. 좀 다른 관점이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뿐만 아니고 그걸 운전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명시고 돈으로 나갑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본인이 운전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듭니다. 아. 그래서 비싼 차를 사기는 어렵지만 예. 상용차 같은 경우는 만약 자율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예.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예. 사고에 의한 손해를 우리가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용차는 도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싸더라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전용도라든지 예. 제한구역에서 상용차부터 도입이 돼서 검증이 되면서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일반에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제 뭐 일상화가 된다면 우리 생활도 정말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가장 많이 바뀔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많이 줄 겁니다. 유럽에서 예전에 이제 제동 시스템이라든지 예,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예. 사고 추이를 그린 그래프를 보면 예.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될 때마다 현저하게 사고가 줍니다. 아.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당연히 도입되면 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상당수가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노인분이나 장애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또 어린이 예, 예. 운전면허의 개념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말하고 있는 어느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 때는 아니고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면 예. 물론 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에 책임지지 않으니까 예, 누구나 예. 탈 수 있을 예, 거라고 예.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게 이제 예. 보험 문제라든지 그렇죠. 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지금 현재는 운전자가 그 사고 피해자를 구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장애인이 탔다.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있는데 장애인은 내릴 수가 없으니까 구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뺑소니로 처벌할 것인가?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러네요. 아직 논의를 시작도 예. 못한 상태입니다. 아. 그런 문제들이 풀려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차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상용화를 통해서 검증이 오랜 기간 동안 될 거로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험 얘기도 하셨는데 예. 이제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내더라도 법과 제도적으로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시험장도 연구소 내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진국들은 이미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예, 법이 예. 다 통과돼서 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빨리 그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때 차로 보지 마시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사실 일상화된 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을 누가 먼저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예. 논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자동차뿐만 아니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우리가 꾸준히 그 개발을 해서 그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이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